움직임 해부학은 읽은 매뉴얼 302페이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필라테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필라테스는 조절학이다. 조절학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신체를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신체를 올바르게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건강과 행복이다라고 조세 필라테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조절학을 이해를 할 때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잘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해부학이다. 인체 해부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신경계라고 본다면 나의 신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근육계와 골격계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바람직한가라는 기준점이 바로 해부학에 있는데 그 기준점 중에 자세의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자세,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면, 기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해부학적 용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부학적 자세는 바르게 선 자세이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바르게 서고 두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 선 자세이다라고 하고요. 이 해부학적 자세는 인간의 신체 구조가 가장 이상적으로 배치된 최적의 상태이고 이 자세를 필라테스에서는 시작 자세로 기준으로 삼고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선자세, 요것이 해부학적 자세랑 가장 유사하고요. 앉은 자세, 무릎 굽힌 자세, 네발 자세 등등의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척추 중립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부학에서 해부학적 용어들에 대해서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해부학적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체 구조나 신체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즉, 근육과 뼈의 이름이나 혹은 신체 위치나 방향,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디알이라는 해부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 메디알은 중심으로, 중심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척추 안쪽으로 혹은 척추 중심 쪽으로라는 의미를 갖고요. 레터럴이라는 말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레터럴이라는 선생님, 그 말을 PPT 자료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유가 됐나요?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안 보입니다. 아, 안 보이면 빨리 얘기해 줘야 돼.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이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가시죠. 네.
다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해부학적 용어 중에는 프락시말과 디스탈이라고 있는데요. 코악시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정성이나 중심을 얘기할 때 신체의 중심에 가까운이란 뜻이고요. 디스탈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이란 뜻입니다. 또한 superior, inferior는 어떠한 한 기준점으로부터 위쪽에 있는을 superior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준으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것을 inferior라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때 이 견갑골의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는 스카뷸라 inferior, 즉 견갑골 하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영역을 해부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뒤쪽에 있는을 우리는 포스테리어, 또 앞쪽에 있는 것을 엔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슈퍼피셜, 피부에 가까운, 딥, 피부 안쪽으로 깊이 있는 이런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이제 해부학적인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움직임의 해부학이 필요한 이유는 해부학적 자세를 평가하는 분석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부학적 자세를 통해서 시작 자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임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체 움직임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운동 처방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에서의 어, 자세 분석, 해부학적 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 세 가지 면이 있죠. 세 가지 면으로부터 관절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정의할 수 있잖아요. 시상면에서는 굴곡과 신전, 관상면에서는 외전과 내전, 횡단면에서는 내회전과 외회전. 이런 기본적인 여섯 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세를 평가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움직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의 해부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작 자세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데요. 시작 자세 분석은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스타팅 포지션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라는 동작을 했었을 때 시작 자세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작 자세 분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렇게 등 대고 누운 자세를 우리는 수파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수파인 자세.
즉 등 대고 누운 해부학적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절을 분석하게 되면 척추가 뉴트럴이고 고관절이 플렉션이며 이관절이 플렉션, 앵클 관절이 플랜타 플렉션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환경을 보게 되면 매트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시작 자세 분석입니다. 즉, 요걸 통해서 우리는 시작 자세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관절의 위치를 평가하면 척추가 뉴트럴이어야 되는구나. 고관절이 앞으로 구부러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환경을 평가하게 되면 매트 환경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겠구나. 무릎은 벌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주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방을 할 수 있느냐. 시작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자세를 인지시키고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었을 때 스타팅 포지션에서 움직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움직임의 단계에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준은 시작 자세가 기준이 될 거고요. 시작 자세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날 때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1번 호흡을 내쉴 때 exhale 내쉬면서 동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척추가 시작 자세에서 뉴트럴이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 척추가 굴곡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요? 스파인이 뉴트럴까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두 번째 고관절은 지금 굴곡인 상태가 기준인데 이렇게 펴지면서 익스텐션이 되고요. 세 번째 어깨 관절은 시작 자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뒤로 익스텐션 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움직임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면 척추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면을 통과하죠? 시상면을 통과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요. 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척추의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한 고관절과 어깨관절의 움직임도 동반해요. 역시 시상면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겠죠. 즉, 어깨관절과 고관절의 움직임도 동반되기 때문에 그 관절들의 움직임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고관절을 신전하기 때문에 등 쪽에 있는 근육과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키면서 고관절 신전근을 강화하는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관절을 신전하는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자세를 교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운동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신체 움직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